수습을 오리고 내릴 땐 쬐끔 서울 아파트 36년 우상향 지난 12월을 끝으로 1월부터는 이미 반등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다시 완만한 상승의 어떤 시점에서 다시 출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만날 것은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최근 전까지만 해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 아직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조금씩 이 언론의 포지션도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 몇 개를 쭉 제목을 긁어왔는데, 주택시장 매매가 거래량, 매수 심리 지표 모두 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그 기사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되고요. 5월 부동산 거래 다시 꿈틀 아파트 전월 비 10.7% 상승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긍정적인 얘기를 또 써준 기사가 또 있고요. 수습을 오리고 내릴 땐 쬐끔 서울 아파트 36년 우상향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좀 재밌는 기사인 것 같아요. 항상 그 부동산에 대한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팩트거든요. 그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럼 다만 오르고 내리고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가는데 오름의 폭은 크고 조정의 폭은 작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보다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시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아무튼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니까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뭐 지금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았겠죠. 1억씩 오르더니 강남 아파트 값 11% 반등, 바닥 지났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바닥이 지난 지가 언젠데 참 서울 아파트는 안전자산 부침 있지만 결국 오른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들을 보시면 시장에 대한 어떤 언론의 약간 그 방향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들어선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언론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분들 인터뷰하는 내용들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서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온기가 퍼져 있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코리님도 그런 얘기 주셨지만 온기가 퍼져야 메인이 가야 뒤에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스타트가 돼야 됐고 그 스타트는 이미 지난 12월을 끝으로 1월부터는 이미 반등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를 끄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역적으로 지금 번져가면서 뭐 이제 서울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들 지나서 이제는 도봉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중랑구 이런 지역까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너무 조심스러울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응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모든가 분위기가 뭔가 이거 큰일 났어? 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약간 이 기사도 그렇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 두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뭔가 매수를 지금 결정해야 돼. 매도를 결정해야 돼. 이런 분들이라면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 민첩하게 행동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조금은 약간 시장에 대한 거리 두기를 하시면서 적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다니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은 시장을 조금 이미 많이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장이 기회인데 꼭 기회를 내가 뭔가를 해야 돼서가 아니라 이 기회의 시장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아야만 또 안 보이던 기회가 보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 아예 덮어놓고 있으시게 되면 사실은 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좋은 기회를 놓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좀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러한 언론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막 진짜 가는 건가 봐 막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난 완전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 객관적인 지표들, 데이터들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함께 이 시장을 잘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서 뭐 계속 올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날짜는 아니죠. 이제 그 KB 부동산에서 이제 시계열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매월하고 매주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종합 지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종종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띄워드리는 자료이기는 한데 최근에 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게 KB가 전신이 주택은행이죠. 그래서 그 예전부터의 데이터가 다 여기는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시작은 1986년부터의 데이터예요. 지금까지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잠깐 한번 짚어보면은 요 시점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힘든 너무 그 주택이 부족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주택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당시에 보면은 기사들 이때의 기사를 찾아보면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또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뭐온 가족이 같이 다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다든가 이러한 굉장히 슬픈 사연들도 많이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됐냐면 일기 신도시 그죠? 일개 신도시가 대거 물량 공급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개 신도시를 비롯해서 뭐 200만 원 공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고, 뭐 지금 분당, 일산, 평촌, 뭐 중동, 삼본 이런 아파트들이 대거 입주를 하는 시점이 됐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안정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그래프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 빨간색이 서울시고요. 파란색이 전국, 그리고 이제 그레이 색깔은 수도권인데 수도권 집계는 이제 99년도인가부터 집계가 시작됐어요. 98년도인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는 중간부터 잘려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물량이 많았다가 굉장히 큰 타격을 맞죠. 그게 이제 IMF 때입니다. 요때죠. 요때. 근데 사실 이때 굉장히 하락폭이 컸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큰 하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또 그때만큼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하락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 30%에서 뭐 단지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40%를 확 넘어가는 50% 이상 이렇게 평균치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30%에서 35% 정도에서 조정을 받고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지나면서 차분하게 회복을 하다가 굉장히 급등을 하죠. 막 그때 우리나라가 막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시점이었고 또 유동성이 막 팽배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장하다가 이제 이 중간은 노무현 정부로 들어오면서 규제가 되게 심각했던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이때가 아주 잠깐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조정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크게 우리가 부각했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와 비교하면서 지금 시장을 막 얘기하고, 근데 그때와는 또 다른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조정을 맞았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시기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역사적인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때부터 해서 사실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과 이 지방시장이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데, 공급이 많았던 이제 서울 수도권은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약간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데요. 이때도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강남권이라든가 주도적으로 시세가 많이 올랐던 곳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좀 많이 안 올랐던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크지 않습니다. 마포 같은 곳들은 거의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이 시기를 지나다가 이렇게 반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려드리고 싶은 모습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보합세에서 반등을 준비하는 어떤 시장, 전체적인 어떤 단지별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사실은 지금의 상승이 이 시점을 갖다가 없었던 거 치고 본다면 굉장히 완만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지금 추세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만날 것은 부족한 공급입니다. 그러면 계속 시장이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급등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은 사실은 좀 급등한 시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되고 하면서 너무 유동성이 풀리는 시장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공급도 이제 어느 정도는 소화를 시켰던 시기였거든요. 19년도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것인데, 그걸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다시 완만한 상승의 어떤 시점에서 다시 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차분히 지금 시장이 안정적인 어떤 시상승을 이뤄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이 전체적인 그래프를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